다음 순서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협업한 프로젝트의 결과물, 성과에 대해서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테마는 소상공인과 함께 나아가다. 두 번째 테마는 골목에서 답을 찾다. 세 번째 테마는 소상공인의 눈으로 바라보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 첫 번째 테마인 소상공인과 함께 나아가다의 성과 발표는 강동, 마포, 성북, 중구 1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동구 지역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운동의 사업책임자 양정원입니다. 저희는 2020년 9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5곳의 협업체, 22명의 소상공인과 함께 공동 브랜딩 및 마케팅 등의 협업체별 특성에 맞는 5가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한 곳의 협업체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5곳의 협업체에 대한 특성 및 현황입니다. 시장의 반찬팀은 보분다리 시장 상인 4곳이 모여 도시락 판매 및 반찬 구독 서비스를 런칭했으며, 요일공예팀은 수공예 공방 5곳이 모여 공예 키트를 개발하였고 온라인 판매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치얼업 베이커리는 빵집 집 4곳에 대표 상품을 꾸러미화해 빵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 및 파일럿 형태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죽공제팀은 암사춘호 일대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4분이 모여 공동 브랜딩 및 판매를 시작하였고, 송파구 가락시장 수산팀 상인 5분은 공동 홍보 및 특송 모델을 위한 쇼핑몰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우수 사례로 꼽는 협업체는 시장이 반찬 협동조합인데요. 선호동에 위치한 고분다리 시장 내 상인들끼리 시장의 장점을 살린 공동사업 모델을 구축했으면 하는 목표로 시작되었고, 사업 설명회를 통해 떡집, 두부집, 반찬집, 정육점이 모여 도시락 제조 판매, 반찬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전문 컨설팅과 홍보를 통해 단체 도시락 주문 등이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가능했던 이유이자 특이점으로는 도시락 전문 기업인 남양주 행복도시락의 컨설팅을 진행한 점과 전 고분다리 시장 상인 협동조합 부사장님으로 활동했던 떡집 사장님이 키맨으로서 사업의 주도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지원기관인 저희 함께강동 차원에서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량적으로는 강반장이라는 활동가를 통해 약 100명의 이상의 상인들을 만나 네트워킹하여 5곳의 협업체를 발굴할 수 있었다는 것과 프로젝트 진행 중 협업체별 설명회, 컨설팅 등 총 30회 이상의 교육을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한 곳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성적으로는 예비 협동조합 추진 참여 업체를 발굴하면서 법인 차원의 지역 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협업체별 맞춤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실행 시 지역 지원 기관을 우선 연결하고 지원함으로써 저희 조직에 대한 내실화도 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본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리고 저희 법인도 소상공인 분들께도 모두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포 지역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골목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프로젝트는 10개의 협업체, 97개의 소상공인과 함께 마을 투어 개발, 공동 온라인 홍보, 마을 맥주 브랜딩, 도구 배송 플랫폼 개발 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민 서포터즈 구축, 홍보 플랫폼 구축, 상호거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사업에 함께 참여하신 협업체들입니다. 총 10개의 협업체, 97개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고,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6개의 협업체, 특정 사업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된 4개의 협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 중 하나의 성공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협업체는 지역화폐 공동체 가게입니다.
마포 지역화폐인 모아를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총 66개 업체가 참여하여 6개의 협업체를 조직하였습니다. 각각의 기성이 담긴 지도 제작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해 골목별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도보 배송 플랫폼과 결합을 시도하여 골목 간 협업을 이뤄낸 사례입니다. 동종, 이종 간의 연대와 전통시장, 청년 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업종이 골목 안에서 협업을 진행하였고 타 골목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화폐에 가입, 유통하는 등 상생의 시도를 해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진행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는 주민 서포터즈와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를 어려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교육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연대와 상생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좋은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이인경 센터장입니다. 지난해 성북에서 있었던 소상공인 사회적경제협업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 결과는 저희가 7개의 협업체가 참여했고 지역이 패션 봉제 산업이 가장 강세이기 때문에 패션 봉제 분야, 그 다음에 청소 소독 분야, 그 다음에 동네 책방, 그리고 한의원과 동네 가게들이 함께하는 그런 다양한 지역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성북에 110개의 식음료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입점을 하고, 그 다음에 패션 봉제 독립생산체계도 구축하고, 그리고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 스토어와 이와 연계된 주민 조직화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7개의 협업체는 단짓이라고 하는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마감 할인 협업 사업이 진행됐고, 그 다음에 성북 소독방역 이 협업체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종암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우리 동네 한의원 와 반찬가게가 협업하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메이드 바이 성북이라고 이름 붙여진 윤리적 패션을 기반으로 하는 유니폼 생산 독립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작은 책방, 책방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코로나의 여파로 매우 우울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작은 책방들이 알려지고 또 네트워크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우리 동네 한의원이라고 하는 의료사회복지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그 협동조합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업을 많이 해왔고 돌고지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찬가게 5개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주민의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는 마을 공동체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주민의 건강식단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것을 반찬가게들이 판매하고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또 마을의 주민들에게 배송도 해서 일거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함께 소상공인들과 또 사회적 경제기업이 통합돌봄 마을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확인했고, 작은 단위에서는 그 마을화폐 같은 것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가능성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성과로 보면은 사업 모델이 발굴됐다는 것이고요. 특이점은 소상공인 취약성의 정도를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확인했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역량과 역할도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 매우 큰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량적 성과는 3개 이상의 협업체가 지역 기반으로 활동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스몰 비즈니스 모델의 일정한 가능성들을 확인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역량을 우리가 확인한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찾았다는 것이 정성적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협업 프로젝트 골목사건 활성화 프로젝트 중구 지역기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5개 협업체하고 93개 소상공인들하고 그 지난 6개월간 논의를 좀 진행했는데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마련하기 위해 그 지역 협력체 그리고 지역 모임들을 구성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노후 간 상권들을 굿즈, 브랜드 개발해서 수익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골목 상권들과 많은 논의를 다수 진행했습니다. 일단 명동 게스트하우스 모임을 만났고요. 회원동 남촌 상인회 그리고 명동 남산골 상인회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장충 상가 번영회도 있었고요. 필동 상인 모임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쌍림동 상인 모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그 중에서 캐릭터 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명동 재미로 상권들이 걸목할 만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목표는 이 명동 재미로라는 골목이 명동에 있고 번화한 곳인데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특성 진단부터 시작해서 이 골목에서 상인들 운영하시는 분들 한 명 한 명 만나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개선 방안은 어떻게 있었는지를 고민했고 또 같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총 3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남산골 상인회라는 상인회 모임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이 동네에서 상인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상인회에 크게 큰 거시적 브랜드 디자인과 그 상점마다의 브랜드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우리 특징과 잘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역 굿즈를 만들자 노력했고 지역 굿즈라는 게 무언가 하는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저희가 총 45개 이 명동 지역에서만 이 저희 좁은 골목의 45개사들이 전부 모여서 남산골 상인회를 진행했고 상인회 창립 시에는 보시다시피 그 중구 청장님도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45개 협력사 중에서 저희 모임 중에서 12개 정도의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좀 접촉이 많은 업체들 12군데를 선정해서 브랜드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 자체가 지역 상권 음식점들도 많이 있지만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많은 소상공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노력을 좀 협업해서 지우 갈비를 보시면 갈비 모양의 아이콘들을 만들어내고 각자 특징 판매하고 있는 또는 서비스하고 있는 물건들의 그런 아이콘들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서 이 지역이 기억될 수 있게끔 하는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2월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이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저희 상점마다 사실은 이 소상공인들이 할인권을 내어주시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카드값에 임대료에 그런 부분들이 나가기 힘든데 거기서 5%, 10% 흔쾌히 이 쿠폰을 가지고 오시면 할인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많은 참여들이 있었고 그런 참여들이 있는 업체들 12군데를 먼저 지정해서 굿즈를 올해는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지역 굿즈 코로나가 심한 과정에서 저희가 크게는 못했는데요. 굿즈 샵을 만들기로 했었고요. 그 샵을 만들기로 한 그런 구성품들과 오른쪽에 보시면 한 40년 넘은 이 우리 동네 산미옥이라는 고깃집에 배지를 만드는가 하면 커피숍에 커피 잔을 만들기도 하고 철물점, 오래된 철물점을 동판 만들어서 철물자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지역에 오면 특별한 것이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이 지역 상권 상인회와 많은 교류가 있었으며 계속 이 사업은 지속하자 하는 그런 현재까지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일단은 현재 저희 중구 지역에서 소개를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신태호입니다. 광진구의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광진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는 59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경제 공동체를 추구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광진구도 새로운 지역순환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광진구의 프로젝트 방향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이 소통하고 지역 정보와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마을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마을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업, 모임과 상거래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편익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광진구는 7개의 협업체를 구성하였고 35곳의 소상공인이 참여하였으며 협업체마다 정량적, 정성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마을 커뮤니티 플랫폼인 마을 이야기 광진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총 7개의 협업체와 1개의 공통 프로젝트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 대여, 공간 활용 문화학습 강의 개설 역량을 보유한 협업체로 운영 공간 홍보가 미비하고 서비스 도달 대상 규모가 한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지역 모임 앱 개발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모임 활동을 주최하게 되어 주민 네트워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식품 요식업 등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협업체로 코로나로 현격한 매출 하락이 있었던 곳입니다. 온라인 골목 시장 쇼핑몰 구축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업체 시각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나 전무했던 협업체로 브랜드 디자인 홍보 지원을 통해 신규 CI/BI를 디자인하여 소비자 브랜드로서의 매력도와 인지도, 기업 가치 상승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협업체로 이것은 우수 성과 사례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통시장 내에 주로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로 이루어진 협업체로 마을 플랫폼 내에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 앱을 기획하여 기존 지역화폐 이용 과정에 불편했던 점, 현금 이외의 결제 수단이 없었던 점을 온라인 결제를 통해 해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 예술 창작 등 대면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협업체로 이전까지의 대면 서비스 콘텐츠를 동영상 형태로 전환할 경우 수익 증대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각 기업의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콘텐츠 제작으로 기업 홍보는 물론 콘텐츠 판매의 판로를 확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동배달 유통망 구축을 위한 협업체로 공동배달 유통망 운영과 배달 시스템 개발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광진 맛의 거리 음식 축제 BI 개발, 마을 공동체 지도 제작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수 협업 사례로 가치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치울림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협업체이며 협업 단위체 구성, 업체별 특성 및 고유 콘텐츠 파악, 통합 교재 집필 및 발간, 온라인 플랫폼 개설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교육 콘텐츠 개발, 협동조합 법인 설립 추진,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온라인 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광진구의 정량적 성과는 총 31건으로 가장 큰 성과는 온라인 마을 커뮤니티 플랫폼인 마을 이야기 광진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 대응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비대면 지역 순환 경제 체제를 조성하여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마을 이야기 플랫폼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마을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플랫폼 기능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배달 협의체 단계별 계획을 바탕으로 배달 앱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플랫폼이 필요한 타 지역구가 있다면 마을 이야기 구축 과정의 노하우를 수요 지역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골목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 성북, 중구 1에서 차례로 소상공인과 함께 나아가다라는 테마로 성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참가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역지원기관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신태호 코디네이터님 모시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신태호 코디네이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젝트 참가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기관을 통해서 광진구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광진구 같은 경우엔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운영을 맡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모든 기관이 같은 입장이었겠지만 그 코로나로 협업체 모임 소집하고 지원 활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성과를 도출하는 것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각 협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목표였던 마을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하였고요. 2월 중순에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앱 형태의 마을 플랫폼이 오픈하면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이 보다 쉽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마을 소식들, 지역 정보와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골목 사건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많은 그 지원해 주시고 도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비전을 보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지역지원기관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홍진주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포는 제가 돌아보면 용감했다라는 생각하면서 시작했습니다. 10개 골목에 10개 가게씩 이제 100개 가게를 만나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너무 용감해서 저희 수많은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치만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약 100개, 97개의 골목 가게들을 만났던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90여 개, 100개 가게들의 목소리들을 저희가 듣고 뭐 조사하고 또 만나고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하면서 저희가 발견했던 목소리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용감하고 무모했지만 참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온몸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가 왜 만나야 하나라는 것들을 좀 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였지만 사회적 경제의 이름으로 지역에 저희가 말 걸고 손 내밀고 함께하는 시도들이 의미 있었다라는 말씀들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만남이 3개월여의 짧은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뿐 아니라 정말 10개 지역들 안에서 좀 지역의 근간이 되는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저희 지역 또한 이 100개의 골목들을 잘 살리고 엮어서 올해 씨 뿌리기 했다면 작년에 좀 그 씨앗들이 좀 구체적으로 지역 안에서 줄기 뻗고 뿌리 내려서 정말 지역의 사회적 경제로 이어지는 골목 안에서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2021년 되도록 저희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너무 고생하셨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꼭 올해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길 바라고요. 마포는 용감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건 쉬운 작업도 아니고. 자, 다음은 협업체 참여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시장이 반찬 협동조합 이헌영 이사장님의 소감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장 이반탄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에는 각종 야채와 첨가와 정육과 생선이 가득합니다, 정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침에 나와서 저녁 때까지 자기 물건을 쳐다보는 상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판매도 유도할 수 있고, 이거를 소비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몇몇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업체들, 어차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집합으로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배송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려가지고,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요즘에 엄청 설레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신생이긴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저희 같은 모델로 시장마다 이런 협업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속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